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꼭고독의 김민식입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2020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글을 한 편 너무 잘못 썼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쓰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드렸고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많은 분들에게 괴로움을 안겨드렸는데 내 스스로 줄 수 있는 벌은 무엇일까? 나는 스스로 자발적 고립을 선택해야겠다고 마음먹고요. 24년을 다닌 회사에 MBC에 사표를 내고 몇 년째 연재하던 신문 칼럼 중단하고 10년째 운영하던 블로그 닫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다 내리고 혼자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외로워지니까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괴로운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는 항상 저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전에도 이런 괴로움을 먼저 겪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만약 그 사람이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을 책에 글로 남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고독이라고 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한 권의 책에 녹여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을 소개합니다. 외로움 수업 김민식 생각정원. 막상 이 제 책 소개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여러분은 외로움이라 그러면 어떤 그 느낌이 떠오르나요? 이 외로움은 즐겁다기보다는 괴로운 느낌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을 한 선조들의 후손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편이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사냥에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마침 누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온 사람이 그 고기를 나눠 먹는다면 나는 오늘 굶지 않을 수 있겠죠. 다음날 내가 운 좋게 나갔다가 열매를 많이 따왔다면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도 되고요. 즉 수렵 채집을 하던 원시인들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즉 외로움의 지경에 처하면은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벼농사의 생산성을 키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혼자 있으면 괴롭다고 느껴요. 이거는 수십만 년 동안 우리 몸에 새겨진 유전자가,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문화에 새겨진 그 특성이 이렇게 우리를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이제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100세 시대에는 누구나 다 외로워집니다. 오래 살다 보면 혼자 사는 시간이 와요. 자,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느끼고 산다면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외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책,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3가지 활동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줍니다. 은퇴 후, 노후에 즐거움을 추구할 때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술을 마신다면 일단 술 사는데 돈이 들고요. 건강에 무리가 가죠. 자, 젊어서 일을 할 때는 돈도 벌고 몸도 튼튼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은퇴 후, 노후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돈을 벌기는 어렵고 건강 관리도 힘들어집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 아니죠. 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건요, 일단 돈이 들지 않아요. 책을 읽는다고 건강이 나빠질 이유도 별로 없고요. 퇴직한 후 저는 매일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왜 그 참고서 읽고 막 직장 다닐 때는 막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계발서 막 이런 거 읽었잖아요. 은퇴 후에는 오로지 재미로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혼자 읽어도 좋은데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책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책 많이 읽는 친구를 만나서요. 서로 한 달 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독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친구를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행, 궁극의 즐거움. 일본의 은퇴 전문가인
호사카 다카시 교수는요, 혼자 지내는 힘, 즉 고독력이야말로 은퇴 후 충실하게 노후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힘을 기르는 방법은 여행을 즐기는 것이라고요. 자, 여행지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요, 자신의 인생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자, 누구나 혼자서 여행을 해봐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행을 통한 자아 성찰이 고독력을 키워주고 더 나아가 인간적인 성숙도를 높여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서울의 여행지 중 하나는 저는 한양도성 순성길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제 남산 이렇게 혼자서 걷다가 보니까 각자성석이라고 있더라고요. 각자성석이 뭔지 알아요? 이 구간의 성벽은 어느 고을 백성들이 쌓은 거다. 저는 그거 보고 이게 무슨 그 영화에 왜 크레딧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성벽을 쌓은 백성들의 그 노고를 치하하는 글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 기록은 뭐냐면 이 구간의 성벽은 어느 고을 백성들이 지었는데 만약 이 구간 성벽이 허물어지면 니들이 다시 와서 다시 지어야 돼. 보수 공사의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어. 이건데 그 각자성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상에 그 수백 년 전에 포항의 어느 고을에서 와서 쌓은 한양도성도 있는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전 이런 그 한양도성 순성길을 걸으면서 제가 만약 친구랑 이제 막 이야기하고 그러고 갔었으면 이 각자성석을 놓쳤을 거예요. 또는 봐도 별 생각 없었을 겁니다. 혼자 걷다 보면, 길을 걷다 보면 내가 보는 풍광에 대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서 이렇게 한양도성 순성길이라든지 남산 가고 또는 양재천 걷고 공원 산책하는 거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을 은퇴자의 그랜드 투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랜드 투어 그럼 왠지 뭔가 위대한 여행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하라는 압박을 이겨내고 하루를 돈 한 푼 안 쓰고 즐겁게 걸어서 산책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저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 외로움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활동은요, 교제, 만남, 확장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정년 퇴직한 회사 선배를 만났는데요. 퇴사 후 6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져서 혹시 어디 아픈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 선배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실은 내가 저기 우울증으로 불면증이 심해서 밤에 자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살이 쫙 빠졌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년 퇴직하고 나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퇴사하면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점심 한 끼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제가 이 대학원 졸업하고요, 한 20년 지났거든요. 아직도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바쁜 동기가 있고요. 저처럼 퇴직하고 좀 한가한 동기도 있어요. 직장인은 평일 점심에 시간을 내기 힘들고요. 자, 은퇴자는 좀 한가하죠. 그래서 제가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랑걸식회.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바쁜 친구를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 회사 직장 근처까지 가요. 가서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급여 통장에 돈이 풍족한 이들이 밥을 사고 시간이 여유로운 이들이 멀리서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자, 각설이처럼 이 한 끼 밥을 사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는 유랑걸식회. 밥을 사줄 사람이 없다면 어떡하느냐?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수요 미식회를 하는 겁니다.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어떤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50년 넘게 살면서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자, 그 중에 유난히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해서 취미를 함께하는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습니다. 노후의 친구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인연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모임을 하는 것만큼 좋은 노후 대비도 없어요. 2020년 명예퇴직 선택하고 고독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사를 선택하고 SNS 앱을 지우고 블로그도 닫고 처절하게 외로워졌어요. 자, 고독해지니까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나까지 원망하면 내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매일 반복했어요.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걷고 싶은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면 반갑다고 해주세요. 이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 눈치 살피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느라 나를 잊고 살았는데 그 내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나를 좀 돌봐줘 하고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기나긴 노후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전부 외로움의 시간이라면 노후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외로움에 대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기나긴 노후는 어쩌면 하루하루 즐거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보다 설렘의 힘을 믿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